이번에는요, 방금 이제 이재명 전 후보의 부인이었던 김혜경 씨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해봤고, 이번엔 윤당 선인의 부인이죠, 김건희 씨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해볼까 합니다. 이번 건은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은 아니고요. 김건희 씨가 이른바 언론사,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1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예, 지난 그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에 있어서 그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소리에 그 이명수 기자라고 하는 사람과 7시간 45분 통화를 했던 그 통화 녹음이 이제 지상파 방송국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또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공개가 돼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죠. 이른바 7시간 녹취 파일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정확하게 하면 7시간 45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김 여사와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법원에 여러 차례 방송 금지 그리고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제 법원에다가 제기를 했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이 그 결정문의 별지가 유출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헌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르게 되면은 이 판결문이라든가 결정문은 원래는 공개를 갖다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 공개로 인해서 만약에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경우에는 문서 중 일부를 갖다가 제3자가 볼 수 없도록끔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당시에 이제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이 녹취록 중에서 방송 허용 부분 그리고 허용하지 않는 부분을 결정문 별지에다 넣었는데 그것이 통째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형사 진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형사 고발하고는 별도로 바로 이제 그 1월 17일 날 이 김건희 씨 측에서 서울의 소리 대표 그리고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해서 1억 원 상당에 있어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인격권이라든가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그리고 음성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받고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 그래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를 했습니다. 네. 이 소장이 사실은 1월에 제기됐던 소장인데, 그런데 이 서울의 소리 측에서는 대선 개표 끝나고 다음 날인 11일에 소장이 우리 측으로 왔다. 어떻게 보면 이거 언론 보복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건데, 일단 가처분 신청을 저희가 기억을 조금씩 더듬어 보면 당시 녹음 파일에서 사생활은 빼고 거의 다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당시 판결이 났는데, 일단 김건희 쪽은 녹음을 다 틀었다. 사생활도 좀 관련된 부분까지 튼 것 같다. 서울의 소리 측은 아니다. 법원의 가처분 쪽을 우리가 다 존중해서 그대로 한 거다. 이런 입장인 거죠. 지금 이제 양측에 있어서의 그 어떤 주장이 조금 그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측 같은 경우는 대선이 끝난 지 이틀이 채 지나기 전에 김건희 씨로부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수령받았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보복 수사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실제로 이제 김건희 씨 관계자 측에서는 1월 17일 날 이미 손해배상 청구를 갖다 한 것이고 그 청구를 한 것인데 송달이 지연됐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민사소송으로서 정치보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도 이 서울의 소리가 이 사과를 하기는커녕 아직도 허위 사실이 그대로 들어있는 유튜브 채널이 그대로 올라와 있다. 또 이제 불법 녹음이라든가 또는 여성 혐오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방송들을 이 방송 콘텐츠를 철회를 갖다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따라서 이 소취하를 할 이런 문제는 최소한의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검토할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울의 소리 측에서도 설사 김건희 씨가 소를 취한다 하더라도 계속 소송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귀추가 상당히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김건희 씨 관련된 수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 검찰이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관련자들 구속 기소를 해서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김건희 씨 부분은 대선 후에 나가겠다. 왜 출석 안 하느냐 그런 얘기도 언론에 흘러나왔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까? 실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정치 관례상 이제 그 대선이라든가 이런 게 끝나고 나면은 양측에서 소송을 걸었던 것을 다 취하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관례였었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는 언론 매체라든가 언론인 그리고 이제 유튜버들이 선거법 위반의 당사자로 지목이 된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관련되는 수사는 진행이 될 것으로 보는데 예. 최근에 이제 윤석열 그 새 정부가 수사에 관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청와대의 그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은 이제 어떤 그 메시지를 주느냐 그러면 경찰이건 검찰이건 간에 이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제 그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갖다 할 수.
취임식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는데 지난 3월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첫 공개 행보란 점에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조용한 내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조유송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집을 나선 김건희 여사가 현충원으로 향하는 길. 검은 재킷과 치마를 입은 김 여사는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취임식장에 도착한 김 여사의 옷은 정반대 색깔로 바뀌었습니다. 무릎까지 내려오는 하얀 재킷을 입고 하얀 신발까지 백색 드레스 코드를 연출했습니다. 김 여사는 시종일관 윤 대통령보다 뒤에서 걸으며 참석자들과 차례로 인사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에게 허리를 숙여 예를 갖추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90도로 인사한 뒤 배웅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는 취임식 내내 박수를 치거나 묵례하는 정도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취임식 이후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최소한의 노출을 그치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관련된 문화예술 쪽 활동들을 조금씩 넓혀가는 행보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국민 의견도 조심스러운 활동에 방점을 뒀습니다. 김 여사의 향후 행보에 대해 66.4%가 내조에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응답은 24.2%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해 김 여사는 앞으로 조용한 내조를 이어가면서 조금씩 활동 폭을 넓혀갈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조유송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에 지인이 동행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오래된 부산 친구라고 일축했는데요. 하지만 비선이 아니냐는 비판부터 영부인 일정을 관리하는 제2부속실 부활 문제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관심은 김 여사의 일정을 동행한 반팔 차림의 한 여성입니다.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 콘텐츠에서 임원을 맡고 대통령직 인수위도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김 여사와 잘 아는 대학 교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전 출근길에 김 여사의 친구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언론의 사진에 나온 부분은 저도 잘 아는 제 처의 오래된 부산 친구입니다. 영부인 일정에 사적 지인이 동행했다는 논란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야권은 비선까지 거론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김 여사와 그 주변은 공사 구별을 하지 못한 채 연일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봉하마을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라며 방법을 알려달라고 반문했습니다. 지금 공식적인 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도 없고. 현재 영부인 일정을 관리하는 제2부속실은 윤 대통령 공약에 따라 폐지된 상황. 하지만 코바나 콘텐츠 직원들이 대통령실에 일부 채용된 사실이 알려지며 사실상 제2부속실 기능이 살아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국민 여론을 들어보며 차차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 조용한 내조에서 광폭 행보를 하고 있죠. 김건희 여사. 지난달 중순부터 연달아서 전직 대통령 부인 예방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를 예방했는데요. 사흘 전에는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 부인들과도 만났습니다. 오찬을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하는데, 자, 최근의 행보들 과연 공적 행보냐 아니면 사적 행보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변인?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 여사라고 하겠습니다. 여사 같은 경우는 솔직히 공적인 행보냐 사적인 행보냐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2부속실이 있을 경우에는 모든 행보가 다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적인 행보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처음이라서 이거를 공적인지 사적인지 공개해야 될지 비공개일지 구분이 어렵다고 했는데, 우선 공개 비공개 같은 경우는 이건 다 공적인 행보다. 다만 공개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고, 근데 사적이라는 것은 정말로 기민한 정말로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까지 공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전직 대통령의 이제 영부인들을 만나는 그런 자리는 솔직히 이것을 사적인 행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로 사적인 행보라고 하면 정의 내리고 싶으면요.
그 팬카페를 통해서 사진 같은 것을 유출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느냐, 이렇게 비난할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것을 진짜 원한다면은 이렇게 팬카페를 통해서 우리가 언론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사진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내에서도 이 부분을 제2부속실을 어떻게, 그러니까 내부에서 제2부속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고,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오히려 그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제2부속실을 원치 않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기록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급하게 좀 정리를 빨리 해야 될 부분인데요. 상당히 우려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재섭 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김건희 여사를 지금 영부인으로서 정의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영부인으로 불러주시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인이지 공식적인 직함을 가진 영부인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상 영부인의 위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사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뚜렷하게 나눠지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장면을 또 처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배우자인데 영부인이 아닌 경우는 또 처음 보는 사례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의 행보 자체가 이것을 공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사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의문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공인,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행보 하나하나는 어떤 해석의 여지가 많은 것보다는 조금 더 선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경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제도화시켜가지고 제2부속실 형태로 만드는 방법도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좀 혼란 상황 속에서는 이런 지금 나오는 공사에 대한 혼란은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나오면서, 그러니까 대통령의 행보가 청와대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용산과 서초동, 때로는 뭐 영화관까지도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공사 구분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의문들이 계속 남는데, 이런 것들은 좀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의 같은 경우에는 제2부속실이 도입이 되면서 보다 어떤 공식적인 형태로 행보를 하시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공사 구분이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대통령실 직원들이 수행을 하면 안 되지요. 현재는 이제 그것도 김건희 씨의 그 전 사업체 직원들이 지금 함께 대통령실로 수행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그게 이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확정적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실 직원이 수행을 했다고 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언론에 이제 알린 바가 있고. 그러면은 이게 사적인 부분이다라고 했으면 정말로 본인 지인들만 가서 만나든지 아니면 팬카페를 통해서 이것을 공개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유리할 땐 사적이다 하면서 대통령실 직원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수행까지 붙여놓고 이것이 사적인 거라고 합니다.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것은 솔직히요. 지금 그 일정적인 그 제2부속실을 만들지 말지 결론이 나지 않아서 공사 구분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공사 구분을 정말 못하고 있다. 자, 과거에 보십시오. 영부인이 직위가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이거를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있지 않았습니다. 이거 뭐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무슨 영부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솔직히. 네, 가장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예. 아니, 이게 지금 되게 잘하고 있으면 지지율이 올라가야죠. 이렇게 국민과 소통을 한다는데 왜 올라가지 않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말씀드릴게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이 아무런 공식적인 행사를 하지 않고 집에만 계신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경호 인력 등 대통령실 직원들이 파견이 됩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못하게 하신다 그러면 정말 그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내지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그 어떤 보조도 받지 않고 살으라는 의미인데,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인 걸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일단 첫 번째로 드리겠고, 지금 이제 비판하시는 내용들 가운데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애초에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비판들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조용한 내조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 지을까에 대해서는 정말 민주당이 정의하는 것과 국민의힘이 정의하는 것과 김건희 여사가 정의하는 것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게 내조를 한다고 했었지, 그럼 조용한 내조는 어디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만나는 일까지도 모두 공식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 기록돼야 되고 모든 감시를 받아야 되고 하는 거는 저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식적으로 행보를 하는 건 맞지만 예를 들면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나 중진 의원들의 부인을 만나는 일까지도 전부 이것은 사적 행보가 아니라 공적 행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인데 그건 오히려 조용한 내조에 어긋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예, 짧게 정리해 짧게 주십시오. 말씀을 시간이 드릴게요. 됐습니다. 우선은 예. 집에만 있을 때 대통령 수행실이 이제 국민 세금 들여서 저는 아까 경호인력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실에서 직원이 수행을 하느냐 그 말씀드렸고 집에만 있는데 수행 안 씁니다. 그것은 좀 팩트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조용한 내조 하라고 했으니까 조용히 집에만 있으라 그 얘기 아닙니다. 공식적인 행보해라. 그 대신 제2부속실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잘 좀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왜 집에만 있으라고 합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오히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뭐 여러 논란이 있으니까 제2부속실 국민 여론도 좀 듣고 추이를 지켜보겠다 윤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김재섭 도봉갑 국민의힘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한파로 꽁꽁 얼어붙은 서울 남대문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연말연시 나눔 행사에 참석한 것인데 김건희 여사 일정이 언론에 공개된 건 거의 반년 만입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서울 남대문 쪽방촌을 찾은 김건희 여사. 주민들을 만나 겨울옷을 전달하며 겨울을 나는데 힘든 점은 없는지 묻습니다. 차가웠네.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해서 그래요. 네. 김건희 여사의 쪽방촌 방문은 성탄절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 이후 세 번째 열리는 구세군 행사인데 대통령 배우자의 참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장에서 쪽방촌의 겨울나기를 지켜본 김건희 여사는 각 기관에 세심한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계속 우리 사회에 계속 영향력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단독 일정에 기자단 동행 취재가 이뤄진 건 지난 6월 스페인 마드리드 이후 반년 만입니다. 심장질환 치료를 위해 방한한 캄보디아 소년 로타를 만난 것도 한부모 가족 행사에 참석한 것도 모두 비공개였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대외 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만 김건희 여사가 연말 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보듬는 활동에 나선 거라며 지나친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OBS 뉴스 정철호입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만 축구장 3개 규모의 김 여사의 땅 외에도 또 가족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 회사 이름의 땅이 축구장 1개 크기가 또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네. 왜 또 양평이냐 네.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공공지구 특혜 논란이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유야무야 그냥 뭐 무혐의로 거의 끝나버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양평에 수사는 했죠. 뭐 수사 제대로 된 수사인지 그건 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그동안의 재산이라고 밝혀졌던 거 외에 어머니가 김 여사의 어머니와 오빠 명의로 된 그 공공지구 관련된 그 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이 지금 이 지역에 산지를 갖다가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 걸로 또 파악이 됐어요. 새롭게 파악이 됐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산지가 가지고 있는 산지가 법인이 가지고 있는 이 산지도 지금 법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지를 갖다가 형지를 변경하고 지목을 변경을 하려면 산지 허가 변경 허가 신고서를 내야 되는데 이거 없이 지금 형질 변경과 지목 변경이 됐다라고 하는 논란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위법한 사안으로 또 재산 증식한 사례가 또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게 양평에서 자꾸 이루어지는 건 이유가 뭐냐? 도대체 김건희 여사 일가와 양평군과 어떠한 관계가 있길래 이 양평 지역에서의 특히 그동안에 밝혀지지 않았던, 그러니까 가족 명의로 돼 있으면 금방 나오겠죠. 그런데 법인 명의로 돼 있으니까 몰랐다가 이번에 밝혀진 겁니다. 네. 자, 이런 게 공공지구에 이어서 또다시 이런 사례가 나오면 양평과 관련된 어떤 커넥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의 눈초리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이 부분도 뭐 앞으로 지켜볼 대목이겠죠. 예. 아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걸 해서 그 특혜의 윤곽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등장인물이 없습니다. 그림만 있는 겁니다. 그림에 끼워 맞춰서 벽돌을 몇 개 넣어보니까 빈 벽돌은 의미 자체가 없어. 이미 이 벽돌만으로도 의혹이 성립됐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봐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그러면 이게 특혜가 되려면 시세 차익을 받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뭐 인터체인지라도 들어와서 나들목이 생겨서 여기 차량이 지나가고 그 지가 상승을 올리는 어떤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JCT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인트에 그냥 다른 네네. 고속도로에 그냥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도로는요. 내 땅 주변에 안 갖다 놓는 게 낫습니다. 이런 도로는 오히려 내 땅에 소음이라든가 먼지만 유발하고 그 지역 일대의 개발을 제한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톨게이트가 아니라 정션이란 말이죠. 정션이죠. 예, 그러니까 예. 이거 그냥 기존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 이 지금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를 끝에 연결하는 겁니다. 네네. 종점이라고 하면 마치 버스가 서서 하차하는 것처럼 느끼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중에 추후 개발이 될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예. 현재로서는 이 자체는 그냥 일종의 땅을 가르고 주변 지역의 개발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진행됐던 거란 말이죠. 근데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고속도로 변경? 근데 거기 마침 대통령의 부인의 어머니 땅이 있네? 예. 근데 이거 사실은 약간 억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이 만약에 이 의혹을 계속 끌고 가고 싶다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해야 한다. 등장인물과 근데요. 커넥션이 있었던 유무와. 양서면이나 강상면이나 차치하고 양평군은 어쨌든 도로 개통에 호재가 있었고 좀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겠다 싶었는데 이거 자체가 백지화되면 군민들 기대 상당히 했을 텐데 이거 손해 아닙니까? 양평군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걸 손해로 만들게 만든 배경이 민주당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가 뭐 특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면 그러니까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예. 구성 요소와 팩트가 정확히 발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의혹을 던져서 그리고 이 의혹을 계속 끌고 나가겠다는 네. 이런 의도가 내비치는 한도에 한해서는 지금 원희룡 장관처럼 그럼 아예 안 하겠다. 다음 정권에서 정권을 민주당이 가져가든 안 가져가든 알아서 하시다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명을 해도 해명을 안 듣고 그래도 의혹이 있다라고 제기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해찬 전 당대표는 대통령이 이 부인의 어머니의 이 땅에 어떤 호재를 작용하기 위해서 이거를 방향을 틀었다라는 식의 주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오늘날 어떤 대통령이 내 처가의 땅 지가 상승 뭐 한 몇천 평 되는 땅에 개발 효과라든가 아니면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지시를 한다? 그게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대놓고 해먹지 않는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 논의가 처음 문제가 된 게 5월 달입니다. 네네. 민주당에서 지금 제기한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처음 제기한 게 아니에요. 5월 달에 갑자기 2년 전 예타가 통과돼서 당연히 양서면으로 길이 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업 발표가 났는데 강상면으로 나오니까 아니 예타 통과한 게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어? 누가 바꿨어? 해서 소문이 난 겁니다. 양평 지역에 거기에 김건희 여사 땅이 있다더라. 이런 의혹들이 커지고 커져서 그게 야당 귀에 들어온 거예요. 야당이 만들어낸 의혹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 의혹이 생기면 조사를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의혹 생겼으니까 이거 사업 엎어. 이게 무슨 정권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이게 어떤 사업에 대해서 논란이 생기면 그 논란의 문제점을 없애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지. 아니, 엎으면은 의혹이 덮어집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A라는과 E 안에 그러니까 고속도로의 루트가 바뀐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타가 통과됐고 했는데 왜 바꿨냐? 그럼 바꾼 것에 주목해서 바꾼 이유를 국회의원들이 찾아내면 돼요. 규명하면 돼요. 그건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 하필 대통령 부인의 처가 땅이 있네? 이거를 거기서 엎어치기 하니까 이 전체가 다 그냥 의혹 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예타 통과된 A안이 아니라 왜 B안으로 바뀌었는지 이거는 금방 설명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차치합니다. 거기 하필 대통령 처가의 땅이 있다. 이걸로 해서 모든 것이 다 희석돼 버립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그냥 의혹과 특혜 덩어리로 비춰지니까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아니 이게 도로를 내는 게 굉장히 신중한 일이고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기다렸던 수건 사업인데 의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뭐 안 해. 다음 정권 보고 하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치 생명 걸고 뭐 이게 적절한 건가요?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전형적인 문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뭐 저희 둘 다 지금 합의한 내용이 이런 것 같아요. 예타가 통과됐는데 갑자기 사업이 바뀌는 그것도 도로 길이가 길어지고 돈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전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었죠. 그랬더니
장관이 뭐라고 그러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거는 늘공이 그랬어. 그리고 양평에서 민원이 들어왔대. 그래서 양평에서 민원이 들어왔는지 봤더니 양평에 민원 조사를 한 적도 없고 오히려 하남시에서 민원을 넣었는데 하남시 민원은 아예 논의조차도 안 됐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의혹이 커지고 있는 거고, 원희룡 장관이 과거에 이준석 대표하고 그거 정리된다 그거 발언 때도 자기 양심을 건다 이렇게 자꾸 거시는 거 좋아하는데 이거는 양심 걸거나 무슨 정치 생명 걸 일이 아니에요. 네네.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왜 변경됐는지에 대해서 조사하면 될 일입니다. 아니, 근데 사례가 없다고 하셨는데 사례는 있고요. 그리고 예타가 됐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다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타의 기본 가이드라인 선이 50% 이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만약에 51% 사업인데 따지고 보니까 51%에 준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4년 전에 이미 확정이 됐다가 지금 바뀌는 거고 갑자기 오늘 바뀐 게 아니에요. 갑자기 어제 바뀐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있는 그대로 팩트를 따지면 됩니다. 공무원들이 실제로 A안에 대해서 민원을 받아서 B안으로 바꿨는지, 그 안에 개입되어 있는 공무원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공무원이나 그 공무원 친인척들이 혹시라도 양평에 땅을 가지고 있어 특혜를 받은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 따져보면 될 문제지, 거기 마침 누구의 땅이 있어라고 이렇게 가면은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예.